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0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YM택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YM택은 EV 릴레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EV 릴레이라는 것은 아주 큰 대용량 온오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오프 스위치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기들을 온오프 할 때 우리 스파크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전기 불꽃 즉 아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습기나 폭발성 가스 같은 것들이 주위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전기를 온오프 할 때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V 릴레이 같은 게 이제 친환경, 수소, 전기차 같은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들을 공급을 받아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대용량의 에너지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EV 릴레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예상하기로는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렇게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20년도부터 2026년도로 연평균을 잡아도 약 30%, 약간 안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약 30% 정도씩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YM택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YM택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상장일은 9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주관사는 KB증권. 상장 후 총 주식수가 539만 3천 주, 공모가가 2만 8천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1510억인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15만 주가 배정이 되었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되죠. 균등 배정 7만 5천 주, 그리고 비례 배정도 7만 5천 주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도 적고 많이 배정되는 게 없다 보니까 개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6조 1731억의 증거금이 들어왔는데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관계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실제로 7만 5천 주를 균등 배정하는데 55만 7,008건이 들어오면서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13.46% 정도, 100명 중에 13명 약간 넘는 수준의 사람들이 한 주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행히 요 한 주를 받아서 내일 잘 매도하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YM택이 IPO가 진행될 때 SK리츠랑 일정이 겹쳤죠. 그래서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원래는 저는 YM택에 그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자는 이자대로 쓰고 실제로 배정은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서 균등 배정만 했었고요. 나머지 자금은 SK리츠에 청약을 했었습니다.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도 2939대 1이었지만 실제로는 7만 5천 주를 배정하는데 4억 4천만 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면서 5,879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경쟁률도 1696대 1이 나왔고요. 특히 의무 보유 확약이 30.73.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 이건 신청이고요. 이거는 이제 확정인데 확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68.28로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높은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개월, 6개월 차 때 많이 몰리면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흥행이 성공하는 앞으로 이 종목을 기관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3개월 차, 6개월 차 때 대부분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몰렸고요. 시가총액이 1,51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약 확정 물량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약 상장일날 202만 8,333주가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체 물량의
37.61%로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금액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총 금액으로 봤을 때 570억 정도의 유통 물량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하던데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YM택을 따상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도 나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더블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따상은 터치는 할 수 있어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죠. 장외가는 IPO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42,500원이었는데 상장 전일까지 장외가가 62,500원까지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흥행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값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외가 기준 62,5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3,371억이고요.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0억 1,80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2를 했을 때 2021년도 예상 단기순이익을 60억 3,60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은 25.02, 장외가까지 갔을 때는 55.8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25.96으로 잡았고요. 동일 업종의 PER도 26.23으로 생각보다 이쪽 분야의 동일 업종이나 비교 기업들의 PER이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더라. 하지만 이런 동일 업종 같은 데는 똑같이 뭔가를 만들지만 약간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YM택이 이런 동일 업종의 평균보다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 없고요. 동시 상장 없습니다. 만약에 28,000원에서 따상을 간다면은 72,800원이고요. 현재 장외가는 따상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물량이 기존 주주 물량으로 이제 상장일 날 유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37.61, 42.93이었지만 31.7.61%가 상장일날 유통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31.60이 기존 주주 물량으로 상장일날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따상을 예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따상에 붙어서 이 물량들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170만 주 정도가 되죠.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는 형태로 따상을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물량들이 던져질 때 같이 기관들이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태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 머스트 5호 스펙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보였죠. 교보가 들어오면은 따상을 붙여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만약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온다면은 그 기관들을 체크하시고 그 기관이 과연 내일 그 주가 흐름 흘러가는 과정에 그 물량들을 받았다가 다시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특히 동시 호가 때 많이 그 물량들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인데 상장일 날 대부분 물량이 유통되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장 후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 봤을 때도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그 금액이라든지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상장 후 즉시 행사 가능하여도 비율이 낮아서 사실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관이
상단 그 이상 그리고 미제시로 100% 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YM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해당 업종이나 전망은 충분히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체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높고 그 중에 기존 주주 물량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장일날 주가 흐름 자체에서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유통 물량 총 금액은 조금 적당한 구간 560억 정도였죠. 적당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 수익 구간을 내일 기준으로 따블에서 따상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감할 때는 따상에 붙어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비록 한 주밖에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따상을 간다고 하더라도 2일차 때 사실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차 따상 그리고 매수 잔량이 크게 빠진다면은 따상이 그냥 던져버릴 거고요.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또 빠르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만약에 예상이 틀려서 공모가 28,000원 대비 소폭 상승하는 3만 2천원 3천원 이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높은 비중으로 매수를 해도 나중에 큰 성장성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모가 이하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YM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은 앞으로 몇 년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순간적으로 고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어느 가격대든지 매수를 하셨다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시는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YM택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고요.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